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희영 노무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 문제풀이 강의 시작을 할 건데요. 문제풀이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강의 계획서 먼저 볼게요. 네, 강의 계획서 이렇게 뭐 크게 보실 건 없고요. 간단해요. 간단하고 단촐하게 좀 준비를 해봤고,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그 강의 일정은 우리가 금요일 날, 매주 금요일 날에서 5회로 우리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딱 하루에 이렇게 3시간 정도? 3시간 가량 좀 안 되겠죠? 쉬는 시간 하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 건데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어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있는 핵심 내용하고요. 오히려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내용을 좀 많이 좀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휘발이 좀 됐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내용들을 조금 간략하게라도 좀 정리를 하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상담 문의가 이렇게 카페하고 이메일이 있는데 카페가 그거가 글이 많이 안 올라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글을 조금 되게 소극적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메일로 문의가 자주 와요. 그래서 개별 메일로 문의가 자주 오는데 메일로 하셔도 좋고요. 메일로 하셔도 좋고 카페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요. 알람이 저한테 뜨니까. 그래서 거기다 뭐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고요. 그 어쨌든 카페에다 쓰시면 다른 분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 받은 것들은 또 그 강의에서 얘기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고 이게 지금 강의 목표 보시면 수업 들으면서 바로바로 암기하고 반복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사보가 뭐 휘발성 강하다 얘기를 하는데 반복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뇌에 붙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 반복할 거고 그다음에 책을 여러분들 뭐 중간에 이 뭐 누가 사보가지고 책을 바꿔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건 하지 마시고 한 권을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해요 사실. 여러 권을 갖다가 한 번씩 보는 것보다 수험에서는 한 권을 여러 번 보는 게 좀 적합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기출로 강약 표시를 좀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좀 위주로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 내용 서머리 할 건데 서머리를 따로 프린트를 하는 것보다 따로 프린트를 내주면 여러분들이 공부했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실제 여러분들한테 그게 효과적이진 않아요. 수험을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던 교재 있죠. 우리 그 에센스 교재. 그거 다시 한 번씩 그 스킵하고 넘어갈 거예요. 중요도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당연히 안 보겠죠. 제가 무슨 뭐 시험을 100점 맞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추록 있죠. 추록 같은 거. 그리고 뭐 간혹 가다가 책에 오류가 있는 내용들은 그거는 제가 그 추록을 다음 시간에 그죠? 두 번째 우리 2교시 할 때 그때 쉬는 시간에 저 뒤에다가 놔둘 거예요. 저 추록들 가지고 왔는데 그 공식 에센스 책에서 우리 나온 그 추록들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하고 HWP 파일이 두 개가 있는데 HWP 파일이 있는 거는 제가 출력을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보셔가지고 책에다가 이렇게 하시고요. 교재 형태로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PDF 파일 우리 그 강의실에다 올려놓을 거거든요. 카페랑 거기다 올려놓을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그래서 편집의 차이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는 경우 있어요. 기본 강의하고 문풀 강의하고 어떤 거 들어야 되냐 물어보시는 경우 있는데 사실은 문풀이 어쨌든 간에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문풀 듣는 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 조각조각 흩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문풀 강의를 들으면. 그래서 저는 굳이 여러분들이 고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문풀보다는 그래도 기본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듣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네, 어쨌든 간에 이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문풀 강의를 들어도 좀 효과가 좀 배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요거를 이제 거기다 제가 써놨는데 이해가 이제 안 되면은 진도 못 나가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업로드 해놓은 강의가 올해 찍은 강의 있죠. 22년도에 강의 진행했던 거. 그 기본 강의 있어요. 2월달 말쯤에 찍은 거. 그래서 그거를 들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미리 이제 우리 8월 강의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8월 강의 들으신 분들은 요거 문제풀이 듣고 그쵸?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강의 좀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강의 할 건데 우리 나머지 다 조문들은 받으셨을 거고 그쵸? 이거 기본 강의 때 다 드렸던 그 조문집들은 여러분들 알아서 확인을 하시고 자, 우리 에센스로 지금 볼 건데 볼륨이 되게 작죠? 그죠? 볼륨 되게 작고요. 지금 여기 가성비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 부분에서 거진 뭐 세 문제 정도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자, 우리 1장부터 조금 볼게요. 그죠? 1장부터 좀 볼 건데. 자, 다른 거보다 우리 기출되어 있는 거 먼저 볼 겁니다. 법의 목적 먼저 보세요. 법의 목적 부분 조문 나와 있는 부분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좀 봐주시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조문 나와 있는 거 좀 봐주시고 의의 뭐 이런 거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2절에는 기출 표시가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이에요. 그죠? 2절에는 기출 표시가 되게 많은 부분이고 제가 그러니까 두 문자 많이 따드리지 않아요. 그죠? 두 문자 많이 따드리는 거 아니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위주로만 따는 거니까 자, 여기다 뭐 따드렸어요? 사회보장의 분류 같은데 그쪽에서 뭐 따드렸어요? 그죠? 보부상 따드렸죠. 보부상. 그죠? 보부서 해가지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그쵸? 이렇게 해서 따드렸던 거 이제 그거를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는 그 용어에 대한 개념 있죠. 그 부분들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의 키워드는 뭐였어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그렇게 대비를 하는 게 우리가 사회보험이고요. 사회보장의 내용 중에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어요? 사회보험 관련해가지고 우리 국가 책임 4가지 했었죠? 국가 책임 4가지 중에 하나. 그죠? 사회보험은 뭐예요?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거였죠? 그죠? 그거 우리 비용 부담까지 전체적으로 완결해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문제 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공공부조는요? 그렇죠. 요거 정의규정 국가지자체 책임하에 그죠? 지자체 책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국가지자체 책임하에 사회적 위험 저거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한테 최저 생활 보장이죠. 그래서 여기 키워드 자립지원 요게 바로 공공부조고요. 그 다음 사회 서비스는 뭐였어요? 일단 주체는 모든 국민이죠. 국가, 지자체 및 민간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한테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우리 인간다운 생활 보장하는 거죠. 인간다운 생활 보장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을 우리 하게 되는 지원하는 제도들을 얘기를 하고요. 평생사회 안정망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보장의 이렇게 보보상 안에는 안 들어가요. 그죠? 그건 안 들어가지만 비금전적인 걸로 키워드는 뭐였어요? 생애 주기에 거쳐서 보편적으로 충족돼야 되는 그쵸? 그거 기본 욕구와 특수 욕구 요렇게 그쵸? 요래서 바로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보시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 뒤에 들어가면 사회보장의 책임 쪽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게 뭐였어요? 여기서 정리한 게 바로 국가 책임의 4가지를 암기를 했었죠. 그죠? 국가 책임의 4가지 암기했었던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2번 쪽에 기출 많잖아요. 그죠? 여기 키워드 정해드린 거. 자, 이게 나머지는 그 두 번째 반가로 2번에 보시면 합리적으로 분담이죠.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3번 보시면 국가 발전 수준 부응 여기 키워드고요. 국제적 수준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그 다음 4번이 바로 국가 책임의 첫 번째입니다. 그 국가 책임 4가지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국가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뭐예요? 경년으로 실시. 매년 아니고요. 이거 이렇게 체크하세요. 그래서 기본 계획 같은 거는 5년짜리고 시행 계획은 1년짜리. 예산 같은 것도 1년짜리. 그죠? 중장기 요 재정. 요거에 대한 재정 추계는 경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우리가 4번 보시면 국민의 책임 보시면 자립조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국가 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국가 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국민이 협력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요 노력해야 된다라는 조문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반가로 3번에 모든 국민이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 협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주어를 갖다가 기업이나 노동조합으로 꼬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유의하시고요. 외국인은 상호주의 원칙 되어 있는 거. 그다음 국가 책임 4가지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정리해드렸죠. 이제 눈을 보고 여러분 외워보세요. 눈을 보고 외워보세요. 눈을 보고. 뭐였어요? 벌써 2가지 나왔잖아요. 하나는 뭐였어요? 그쵸? 보험은 누구 책임이에요? 그죠? 국가 책임으로 시행하는 거였고 또 하나 중장기 나왔잖아요. 방금 재정. 그죠? 재정 추계 경년으로 실시하고 공표하는 거였고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는 경년으로 우리가 공표를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최저보장 수준 하고요. 최저임금. 그죠? 그거 매년 공표하는 거 국가가 하는 거였고 또 하나
나머지 남은 거 뭐였어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하는 거. 그죠? 이게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거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으로 시행하는 거고 나머지 공공보조랑 사회 서비스는요. 그렇죠. 국가 지자체. 이렇게 네 가지. 요거는 반드시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요거가 이제 공부를 이제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기본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필기 노트가 제공이 됐던지 아니면 필기를 다 하신 부분이에요. 자, 우리 비용까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비용까지. 자, 우리 비용까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비용 책이 어디에 있어요? 몇 쪽에 있어요? 여러분, 비용에 대한 것들이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그것까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 여기 했던 거 있죠. 그래서 그거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잠깐만 보시면 비용까지 잠깐만 보시면 그 여러분 비용 쪽에 좀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페이지가 안 찾아져가지고 비용 좀 볼게요. 비용. 자, 그러면 누가 시행 책임이 있냐? 이거 뭐였어요? 뭐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보부상. 그죠? 공공부조하고, 그쵸? 그 다음에 사회보험하고,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요거 세 개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였잖아요. 시행책임 자체가 뭐였습니까? 시행책임 자체가. 그쵸? 시행책임 자체가 국가 시행책임이 있었다라는 게 바로 사회보험이었죠. 그래서 요거는 필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하셨으니까,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은. 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부조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보부서 이렇게 해서 따는데 자, 이게 뭐예요? 시행책임 자체가 국가라는 게 바로 이게 국가 책임 네 가지 중에 하나였고 여기는 없으니까 국가랑 지자체죠. 그 다음에 비용 부담을 할 때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 들어올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죠? 요거 정리해드린 거 기억나세요? 그죠? 그래서 비용 부담은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일부에 한해서 국가가 해줄 수 있고요. 지자체 안 들어옵니다. 그쵸? 안 들어와요. 그럼 공공부조는요? 거기 보세요. 자, 공공부조는 자, 어려운 사람들한테 생활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에 대해서 가능한 거예요. 전부가 가능한 거 얘밖에 없어요. 전부가 가능하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 하려고 그러면 지자체에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도 되니까 당연히 일부도 되고 국가 지자체 다 들어오는 거고요. 그쵸? 사회 서비스는요? 사회 서비스는 우리 보시면 비용 부담은 원칙적으로 누가 해요? 사회 서비스는 이용하는 사람, 수익자가 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일부에 대해서 그쵸? 일부에 대해서 국가와 지자체 예외적으로 일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수익자가 하는 겁니다. 수익자가 하는 건데 원칙적으로 일부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전부 안 들어가요 여기. 이렇게 요거를 딱 이해를 해놓으시면 비용 부담까지 싹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봐주시고요. 자, 이제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 볼게요. 지금 처음이니까 조금 천천히 하는 거예요. 볼게요. 자, 어디를 있는 쪽이냐면 잠시만요, 여러분. 손이 건조해가지고 잘 안 돼요. 보시면 우리 나오는 핵심 부분 쪽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제가 요거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체크 포인트 보세요. OX 보시면 여러분들이 요거 공부를 하실 때 모든 거를 그러니까 똑같은 비중을 둬서 할 필요는 없고 저는요. 일단은 기출 먼저 이것도 먼저 체크해요. 기출이 있는 부분이 있고 기출이 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출이 나와 있는 먼저 좀 체크를 해놓고 저 같은 경우는 OX를 미리 문제에다 그냥 체크를 해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리고 틀린 부분은 어디가 틀렸는지를 고쳐놓고 정확하게 아는지 맞는 지문은 내가 알고 있는 건지 그거를 봐서 내가 틀리는 지문은 반드시 옆에다 따로 체크하시고 반드시 5번 이상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자, 보시면 우리 사회보장 기본법부터 1번부터 볼게요. 사회보장 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자체 책임을 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권리하고 우리 국가 및 지자체 책임을 정하고 있는 거였고요. 그래서 사회보장이라는 게 서 더하기 평생 사회 안정망 이렇게 해서 돌아가서 금전적인 부분, 비금전적인 부분으로 맞춤형 사회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사회보장제도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2번 자체는 조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2번 조문 자체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쭉 나와 오셔가지고 9번 쉽죠? 사회보장비본법상 사회보장이란 뭐예요? 보부상이죠. 사회안전망 안 들어간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 11번에 보시면 틀렸는데 뭐 어디가 틀렸어요? 키워드 뭐예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 뭐예요? 그쵸? 이거 보험이죠. 보험. 자, 그 다음에 12번 보세요. 12번 어디가 틀렸습니까? 공공부조라고 하는 거는 어디가 틀렸어요? 자, 요거 뭐예요? 노동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죠?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그쵸? 이러한 국민들의 자 12번 보시면 이러한 국민들의 어디가 또 틀렸어요? 인간다운 생활이 아니고 최저 생활 보장하는 거죠. 그죠? 요거 유의하셔야 돼요. 인간다운 생활 보장하면 틀립니다. 조문 자체가 틀리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평생사회 안정망의 키워드가 뭐였어요? 생애 주기 나오고 13번 보편적 그죠? 그 다음에 보편적 기본 욕구, 그 다음 특정 특수 욕구 있죠. 이게 바로 평생사회 안정망의 키워드였어요. 이렇게 해서 푸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유의하실 거는 14번 보시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 할 때는 우리 사회보장기본법이 모법처럼 기본법처럼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체크하시고요. 부합해야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 18번 보세요. 18번. 자, 18번 보시면 국가지자체는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하고 그쵸? 여기 바로 앞에 뭐예요? 17번 보세요. 17번. 국제적 기준에 부응하는 되어 있죠. 거기 아니에요. 틀리죠? 이거 체크하시고 자,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확립하고 매년 그쵸? 이렇게 필요한 재원 조달해야 된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거를 틀리게 내려고 하면 자, 국제적 기준 뭐 요런 걸로 꼴 수가 있겠죠. 그다음 19번 유의하시고요. 국가 책임이니까 19번, 20번 국가 책임. 그쵸?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문제.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문제 다 풀진 않을 거예요. 중복되는 내용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거 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은 방금 전에도 했던 거죠.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어요? 여기는 그냥 보부서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죠? 보부서만 외우면 되고 각각의 틀린 각각에 대한 키워드를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딱 정리하시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2번은 뭡니까? 용어정의죠. 자, 여기 키워드가 뭐예요? 키워드. 자, 국가, 지자체 및 민간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한테 비금전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사회 서비스죠. 요거.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사회 서비스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 그 밑줄을 조금 그어 놓으세요. 키워드를. 자, 국가, 지자체, 민간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끊고요. 그죠? 그래서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이런 거 그죠? 쭉 있으면 모든 그 환경 전반에 걸친 서비스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인간다운 생활 거기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쵸? 끊고 그다음 뭐 상담, 돌봄, 정보 쭉쭉쭉 해가지고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거. 이게 바로 사회 서비스였습니다. 평생사회 안정망은 그 아래 3번에 있는 키워드죠. 생애 주기 보편적으로 충족돼야 되는 기본 욕구하고 특별한 상황에서 나오는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해서 발생하는 특수 욕구 고려하는 게 바로 평생사회 안정망이었다. 용어 정의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4번은 키워드 뭐예요? 보험 방식의 대처 뭐예요? 요거 법률이 아닌 것은이잖아요. 그럼 보험법이 아닌 거를 고르면 되겠네요. 그죠? 당연히 답은 3번이겠죠. 의료급여법. 그죠? 의료급여법 요거는 급여는 요거는 공공부조에 관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요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5번 보세요. 자, 5번 여기다 키워드를 한다. 굳이 한다. 그러면 사회보장은 보부서. 사회보험은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하는 거였고. 그죠? 그쵸?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5번 주의하세요. 5번 21년도에 출제가 된 거죠. 사회보장 기본법령상 국가 지자체 책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외운 거는 국가 책임 네 가지를 먼저 암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보는 거예요. 보시면
나머지를 쭉 보니까 나머지 보니까 4번 보세요. 국가는 돼 있죠. 국가는 동그라미 하시고 국가는 보시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축의 경련 실시 맞죠? 4번 맞는 지문이네요. 그죠? 그러면 어디가 틀렸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1번부터 볼게요. 일단 4번은 맞는 거고 자 국가와 지자체는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하고 어디가 키워드예요? 국가 발전 수준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 사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죠? 후천적으로 따라가면 사후 발생에 대처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된다. 조문 자체가 나온 거네요. 그죠? 요거 이렇게 키워드를 2개 있습니다. 국가 발전 수준 부응, 선제적 대응. 그 다음 매년 재원 마련. 당연한 거예요. 재정은 매년 해야 되고 예산 세워야 되고 예산에 대한 평가도 매년 받고 보고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 자 2번이 틀렸는데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물어보면 그거는 응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유의하세요. 설명해야 한다가 아니고 일일이 다 해당 국민한테 1대1로 설명하지 못하죠. 그죠? 대신에 이제 민원이 오면 응답은 해줘야 되는 거고. 그죠? 그거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도 키워드였죠.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5번도 뭐 이거는 외우라고는 안 했지만 국가 책임 4가지 말고 나머지 맞는 지문이니까 지자체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증진하는 책임지는 거죠. 이렇게 세 체크 하시고요. 자, 기본법 사회보장 기본법에 대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죠.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번은 어디가 키워드예요? 외국인이면 그쵸? 상호주의에 대한 거고 그죠? 이게 바로 옳은 거네요. 자, 그럼 2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자,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제가 얘기 드린 거죠. 이게 기업이랑 노동조합에다가 틀리기 쉬운 색깔로 체크를 하시고요. 이게 아니라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 그죠? 국민. 요거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국민이죠. 국민. 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어요? 포기?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 틀린 거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취소할 수가 있는 게 원칙이고요. 뒤에 사회보장 수급권은 거기서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요거 재정축의 3년이 아니죠. 2년 경년이고요. 공공부조란 틀렸죠. 공공부조란 그쵸. 생활유지 능력이 어려운 그쵸. 그분들한테 최저 수준의 것을 제공하는 그런 제도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거는 사회보험이죠. 그래서 이거 정의가 틀린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이게 중복되는 문제거든요. 중복되는 문제라서 요거는 이제 넘어갈 건데 옳지 않은 거 나와 있는 그 조문 자체가 5번에 뭐가 틀렸어요? 국가 지자체가 아니죠. 그죠? 이거 국가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고 자, 8번 문제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이 틀렸죠. 국제적 기준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다가 체크해 주시고요. 자, 나머지 질문 볼게요. 자, 사회보장제도에 필요한 재원은 매년 당연히 조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 자체가. 그래서 예산도 1년마다 세우고 1년마다 평가받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 국가 책임 4가지로 안 외웠으니까 국가 지자체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국가 지자체가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맞고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 시행할 때 가정과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 촉진해야 되는 걸로 하나로 우리가 바우처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왜 주민센터 같은 데서 뭐 그 바자회 같은 거 하면은 지원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모든 국민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모든 국민. 그 다음 2번째 줄에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자, 요거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자,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의 권리 있죠. 그래서 사회보장 수급권 엄청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하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고 자, 사회보장 수급권이다라고 했을 때는 얘는 사회보장 수급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헌법 예를 들어서 헌법이 있다라고 해서 덜렁 구체적인 권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각각에 대한 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지만 그 법령을 타고 구체적인 권리를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거 하나 좀 비로소 구체화라는 거 설명을 좀 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보시면 그쵸? 반가로 2번이 국가 책임 두 번째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최저보장 수준하고 최저임금을 매년 공포해야 되는 게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죠? 지자체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이 최저 생계 유지 수준이냐, 인간다운 생활 보장이냐, 그런 거 가지고 많이 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좀 유의를 하시고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고려해서 사회보장급여 수준을 결정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결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그 키워드로 나올 게 실질 임금이나 평균 생계비 이런 거 아니고. 그쵸? 사회보장급여 수준을 딱 세팅값을 설정할 때 어쨌든 최저 기준이 딱 있어야지만 그거 가지고 그 수준을 정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보장 수준하고 최저임금 요거를 고려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조문이죠.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같은 것들은 뭐예요? 요거 국가나 지자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 그쵸? 요거 직권으로 하는 건 안 되고요. 대리도 아니고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법령에서 정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예요? 이송되면 두 번째 줄에 자, 지체 없이 이송을 해줘야 되고 이송된 날을 정당한 기간에 이송된 날을 우리가 급여의 청구 그 신청일로 보는 거죠. 요거 체크하시고요. 접수된 날 아니고 그쵸? 그 다음에 사회보장 수급권의 보장 조문 자체 양도 담보 안 되고 압류할 수도 없고요. 그쵸? 뭐 관계 법령에 따로 정하면 뭐 압류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낚이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고 최소한 제한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거 보시면 사회보장 수급권이라는 게 자체가 어떻게 누구한테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사회보장제도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한테 중복하거나 아니면 모자라는 부분 없이 공백 없이 그렇게 적재적소에 채워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사회보장제도라는 게 원칙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자 사회보장 수급권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정지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원칙적으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에 맞춰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보시면 자 관계 법령이 따로 정하고 있을 때는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어요. 왜요? 중복되거나 이러면 잠깐 정지해놨다가 다른 거 다 끝나고 나면 또 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부정수급을 했다. 체한할 수도 있잖아요. 됐죠? 이런 경우를 가정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제한 정지될 수 없지만 따로 법령에서 이런 사유를 정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법률에 따르면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 법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 요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왜 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제한되거나 정지될 때도 원래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도에 그치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이해를 하시는 거고요. 자,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가 되게 많이 시험에 나오는데 자, 포기가 할 수 있다 없다? 포기? 다시 눈 보고 포기할 수 있다 없다? 그쵸?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포기해야 돼요? 다 인정되는 게 아니고 포인트 서면으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간에 서면으로 포기해가지고 명확하게 이 사람 의사를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포기하는 것도 취소할 수 있어요. 왜요? 원칙적으로 이 사람한테 원래 주려고 했던 권리 주는 게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이니까. 그죠? 그래서 아 포기했던 것도 취소할 수 있구나. 다만 이렇게 포기한 걸 취소하려고 할 때 제한이 하나가 있다. 그게 바로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이 포기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거나 또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령에 위반될 때는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하는 것 자체가 안 돼요. 요거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포기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다시 서면으로 이거 포기할 수가 있는데 포기는 어떻게 돼요? 포기하는 거 안 되는 경우 두 가지. 피해를 주거나 법령에 위반되면 포기 자체를 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포기했다가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은 뭐였어요? 제3자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책임져야 된다. 그 소리예요.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는 그 OX는 제가 그 기본 강의 때도 몇 개는 다 찝어드렸거든요. 몇 개도 찝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풀어보시고요. 1번에 보시면 자,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게 무슨 소리예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법령에서 정하는 바가 있어야지만 구체적으로 비로소 나타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였어요? 2번 중요하죠. 2번 국가 책임이죠. 국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쵸? 이거 인간다운 생활 이거 아니겠죠. 당연히 최저임금하고 최저보장 수준 요거 매년 공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는데 평균 생계비 실질임금 이거 X 하시고요. 최저보장 수준하고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서 수준을 맞추는 거예요. 그죠? 사회보장급여 수준을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4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4번. 자, 끝부분. 관계법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직권 부분이 틀렸고 뭐예요? 그쵸? 요거 체크하세요. 대신할 수 있다. 대리 아니고요.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 6번 유의하세요. 6번. 그 다음에 5번은 맨 끝부분에 신청서를 자,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거는 지체 없이 이송해줘야죠. 그걸 반려를 해버리면 어떡해요? 그죠? 반려하여야 한다. 이쪽이 틀린 거고요. 그 다음 6번은 뭐예요?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해야 되고 이 경우에 신청 기간에 접수된 날이 아니고요. 접수된 날 X 하시고요. 이송된 날이 그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보는 거죠. 이송된 날. 그래서 자 8번 보시면 7번 문제 자체 7번 보시면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고 8번에 보시면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의 형광펜을 하시고요. 요거 유의하세요. 그죠? 법률에 정하고 있으면 제한 정지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포인트는 10번, 11번은 뭐예요? 포기할 수가 있고 다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하는 거고 이러한 포기를 했다가도 원래 줘야 되는 게 맞으니까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12번은 포기를 못하는 두 가지 경우죠. 그쵸?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사람한테 포기를 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포기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나 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3번은 구상권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는데 답은 뭐예요? 여러분? 답은 4번이죠. 이거 유의하셔야 돼요. 사회보장 수급권은 포기할 수가 있죠. 뭐예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하면 포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취소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렸죠. 이거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번 주의하세요. 보기 2번. 1번, 2번 주의하세요. 1번에 그죠? 이거 이렇게 지금 제가 지금 2번 지금 풀고 있거든요. 2번. 1번 말고 2번 먼저 풀고 있는 거예요. 자, 2번에 1번, 2번 보시면 그죠? 2번에 1번, 2번 보시면 중요하다라고 좀 체크를 하시고요. 자, 1번에 어디가 중요하냐면 사회보장 수급권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좀 체크를 하시고요. 자, 이거 옳지 않은 것은 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4번에 취소할 수 없다가 틀렸는데 그죠? 요거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담보로 제공할 수가 없어요. 1번.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사회보장 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가 될 수 없으나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 유의하세요.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요때는 가능하다라는 거 체크를 하십시오. 그죠? 나머지는 넘어갈 거고요. 자, 요거 다른 사람한테 양도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는 거 체크하세요. 자, 그 다음에 1번 보세요. 21년도 우리 출제된 거 1번. 자, 사회보장 수급권이 정지될 때는 당연히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되죠. 이거 너무나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제가 유의하라고 하는 게 바로 2번 같은 형태예요. 동그라미 2번 같은 거. 자, 어디가 틀렸냐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마치 우리가 사회보장 수급권 정지하고 제한하는 게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면
정지 제한할 수 있다. 요 문장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 근데 요 문장 정확히 보시면 해설 보세요. 자, 12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회보장 수급권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른 사람한테 양도도 안 되고 담보도 안 돼요. 압류도 안 되는 거고. 이 조문 자체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한테 양도 담보 안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포인트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있구나. 이게 틀린 거예요. 그죠? 포커스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2번 중요하다라고 좀 체크를 하세요. 그죠? 그래서 3번은 맞는 거죠.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면 제한될 수 있고 정지될 수 있고. 그쵸? 요거 이렇게. 자, 그래서 4번은 보시면 어디가 포인트예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급여받을 권리가 가진다. 구체적으로 발생된다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 5번. 포기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이러면 포기 자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의할 게 1번에 2번, 3번 유의하시고요.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그쵸? 그 다음에 2번에도 1번, 2번 유의해서 알아두세요. 이렇게 유의해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회보장 수급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옳지 않은 것은 3번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는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서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해야 된다. 그쵸? 그 다음에 어디가 틀렸어요? 자, 2번. 답은 너무 뻔히 보여요. 5번이 보니까 구두로 포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사회보장 수급권을 포기를 할 때는 정말 이 사람이 진정으로 포기하는 것이 맞는지를 알아야 돼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포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5번이 당연히 틀린 거고요. 그래서 이거 당연히 4번이랑 묶어서 알아놔야겠죠. 그죠? 이렇게 2번, 3번 그 중복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사회보장 수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옳은 것은 15년도 유사 문제죠. 15년도 유사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자, 사회보장 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한 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거 어디가 틀렸어요? 포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포기할 수 있고 그 다음 뭐예요? 그렇죠? 취소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요. 2번 보세요. 2번 사회보장급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 신청해야 된다. 그죠? 다만 관계법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직권이 아니죠. 직권이 아니고 국가나 지자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계속 나오는 지문이죠. 그죠? 그 다음에 3번도 이게 틀린 게 포인트가 이거예요.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고요. 그죠? 그쵸? 이렇게 요거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 매년 공표 누가 하는 거예요? 지자체 아니고 국가 책임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이 맞는 거네요. 5번이 사회보장급여를 다른 기관에 신청할 때는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해야 되고 뭐예요? 포인트? 이송된 날을 신청일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요거 11년도 유사 문제인데 이거 나머지는 이제 중복이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요거 5번 보세요. 국가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을 대리해서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대리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죠. 대신 해서 가는 거예요. 대신 직권도 안 된다고 했어요. 요거. 그다음에 나머지 조문은 맞는 거니까. 그죠? 조문 자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보시고요. 저 5번에 2번 또 나왔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담보할 수 없고 압류도 할 수 없어요. 체크하시고. 그쵸? 그다음에 자, 사회보장 수급권에 따른 이거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죠?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요거 3번인 거는 너무 알겠죠, 이제? 포기할 때 정당한 기관이 있는 기관에 서면 통지하는 건데 자, 1번이 어디가 틀렸어요? 평균 생계비 실질 임금 이런 거 안 나온다니까요. X 표시하시고 최저 보장 수준하고 최저 임금 등을 딱 고려해서 세팅값. 그렇죠? 요거고 사회보장 급여 수준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2번 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 압류, 담보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은 제3자의 불법행위니까 제3자가 가해 행위자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결국은 구상권 청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5번 중복된 지문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우리 3장인데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나와 있죠.
그쵸? 여기는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여기는. 그죠? 여기는 다른 것보다 자, 보세요.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 계획이에요. 우리가 고용보험도 그렇고 그죠? 고용보험도 그렇고 우리가 나머지 그 뭐예요? 산재도 그렇고 어떤 커다란 사이즈의 계획들 있죠. 그런 걸 우리가 기본 계획이라고 하고요. 통상은 5년짜리.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조금 긴 계획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1년짜리의 시행 계획들을 세우는 거예요. 당연히 이 시행 계획 세울 때는 예산 같은 것도 당연히 매년 다 들어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예산도 당연히 예산을 했으면 이거에 대한 평가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결산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5년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여기 나오면 사회보장 기본법은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그 다음 고용, 산재는요? 고용산재 징수법은 고용노동부 장관. 나머지 연금 건강은요? 보건복지부 장관. 장관이 2명이 보통 나오잖아요. 요거 좀 이해하세요. 그래서 사회보장 기본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단은 나오는 거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장하고 합의하는 거 아니죠? 협의하는 거예요. 협의해서 여기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서 기본 계획을 5년짜리를 수립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를 그냥 보건복지부 장관이 혼자 세우는 거냐?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그 2번 기본 계획의 확정 있죠? 보시면 사회보장위원회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 요렇게 국무회의 심의하고 사회보장위원회 요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고요. 4번. 자, 그러면 1번, 2번은 외울 거 아니고 자, 그냥 이해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침 작성해가지고 분명히 그 내용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사항과 연결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통보를 하면 이거 이제 요거를 소원별로 이제 구체화 시켜가지고 내는 거죠.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이게 바로 협의 과정이에요. 1번하고 2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협의 과정인 거고 그러면 이거 받아가지고 종합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기본 계획안 작성합니다. 작성하면 드디어 사회보장위원회 우리 배울 거예요. 사회보장위원회하고 국무회의 심의 거쳐가지고 요 기본 계획이 딱 확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거고 그 기본 계획의 필수 기재 사항에 보시면 우리가 좀 사이즈 큰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사이즈 큰 거다. 그래서 사회보장 환경의 변화와 전망,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중장기 추진 방향이 있다. 이건 당연히 맞는 걸 거고 주요 추진 과제 추진 방법 했으면 그 다음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들어가야죠. 그죠? 그래서 4번, 5번 보시면 이게 돈과 관련된 거예요. 기금 운용 방안 들어가고 그 다음 유의하실 게 6번이라고 했습니다. 사회보장 전달 체계 여기 기본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밖에 있는 거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필수 기재 사항 중에 요것도 시험에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 변경할 때는 뭐예요? 이거 변경할 때는 처음에 요 계획안 만드는 거랑 마찬가지로 2개 거쳐야 되잖아요. 사회보장위원회하고 국무회의 심의 거쳐가지고 변경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뭐다? 2, 3, 4, 6이다. 기금 운용 방안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2, 3, 4, 6. 기본 목표하고 중장기 추진 방향,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그 다음 기금 재원, 규모와 조달 방향. 그 다음 기금 안 들어가고 사회보장 전달 체계 이렇게. 요거 따로 체크해둬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 확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이제 통지를 하는 거죠. 중앙행정기관의 장하고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 이렇게 딱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보장위원회라는 거 이제 배웠는데 그죠? 요거 배울 건데 자, 얘가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기본계획은 왜 세워요, 여러분? 당연히 다른 계획은 우선이 되고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기본계획이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사회보장계획 세울 때 우선해야 된다. 기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선. 자, 그래서 기본이 된다라는 조문 자체. 그렇죠? 그 조문 자체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이 골자에 대한 거를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3번 보시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뭔가를 변경하고 수립해요. 그러면 요거를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 알고 있죠. 그래야 기본계획에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하고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렇게 통보된 거를 내용을 종합해가지고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돼요. 자,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일단 이거는 1, 2번은 암기를 하시고요. 3, 4번은 그냥 내용만 읽어두세요. 자, 이게 기본 계획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연도별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들어가게 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이게 밑에 있는 그 그림들은 그냥 이해를 하시는 거고 암기를 하실 거는 기출된 부분 1번. 그쵸? 1번. 요거 그냥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연도별은 1년짜리 세우는 거다. 요거. 자,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몇 년짜리? 5년짜리. 요거 따라서 소관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되죠. 매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매년 시행 계획을 세우면 평가도 하잖아요. 그 날짜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시행 계획을 하면 우리가 1월 31일까지 하는 거고 작년도 거를 3월 31일까지 검사하는 거예요. 추진 실적. 어떻게 했냐. 그쵸? 요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건복지부한테 장관한테 제출을 하면 평가해서 사회보장위원회에도 보고해요. 그죠? 요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지역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죠? 지역계획. 그래서 보시면은 2번 보세요. 지역계획 수립해야 되는 거고 지역계획 수립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한테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그죠? 요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계획은 당연히 기본계획하고 따로 놀면 안 되고 연계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사회보장위원회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사회보장위원회. 자, 사회보장위원회는 일단 소속 자체가 뭐예요? 국무총리 소속. 그죠? 국무총리 소속이었고 그래서 요거 기교복 했던 거 이해 가실 거고요. 이거 30명 이내의 위원인데 요거 밑에 있는 거 다 어떻게 외워요? 그죠? 이걸 어떻게 외워요? 이거를 다 외우는 거는 또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위원에 대한 거는. 그죠? 대신에 부위원장 기교복은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고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볼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는 거니까. 자, 행안부, 고노부 들어가겠죠. 여가부 들어가고요. 국교부 들어가고 법무부, 문체부. 그쵸? 농림수산식품부, 산자부, 환경부. 여기까지는 다 장관이에요. 그 다음 끊고 그 다음 국무조정실장 하고요. 국가보훈처장. 요 분들까지 들어가서 당연직 위원이 됩니다. 요렇게 해서 뭐 이거를 뭐 어떻게 다 뭐 외우겠어요. 그죠? 다 외울 순 없고 자 요렇게만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요 부분은 이분들은 당연직 위원인 거고 그 밑에 있는 분들은 2번은 위촉 위원이 되는 거죠. 당연직은 아니고 위촉해야지만 위원이 될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요 분들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위촉위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 임기 2년 당연히 보궐위원은 남은 임기예요. 그죠? 원칙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위원회 심의 조정 사항에 보시면 자, 기본 계획에 대한 거를 심의하는 게 가장 큰 그죠? 요러한 내용인 거고 그다음 보시면은 여러분들 요거 볼게요.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 정책에서 5번. 그죠? 5번 요거 좀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나머지는 쭉 제가 얘기를 해드렸고 그 12번에 보시면 26조 사항에 따른 조정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뭐 무슨 소리냐면 26조 그 조문의 협의 및 조정에 보면 요거 중앙행정기관의 장하고 지자체장이 26조 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위원회에다가 조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 조정하는 그 내용이 들어온 거고 내용상으로 뭔가 그렇게 막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요거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7번 보시면 7번 당연히 이 심의 조정 사항을 왜 하겠어요? 심의 조정을 요거 반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의 조정 사항을 반영해가지고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해야 되는 게 바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지자체 장의 의무예요. 그죠? 7번이 그런 내용인 거고 그럼 8번은 단순. 그죠? 8번은 단순.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두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사무국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에 간사 2명인데 요거 사실 좀 오버였어요. 요거 위원회 간사 2명 두는데 요거까지 사실 좀 치사 문제였긴 했고요. 그죠? 요거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둔다였는데 사실 이것까지 어떻게 외워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요거 일단 보시고 실무위원회는 1번입니다. 1번 중요해요. 역할. 자,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위원회의 뭐예요? 심의조정사항 이 부분 체크. 심의조정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두는 거예요. 둔다. 요거는 필수적으로 두는 거고 이 실무위원회에다가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재정통계 전문위원회도 있고 뭐 평가 전문위원회도 있고 막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실무위원회에 그러면 위원장, 위원 요런 거는 뭐냐 그러니까 위원회 임기는 똑같아요. 임기는 똑같은데 공동위원장이라고 해서 요게 좀 특이하죠. 보건복지부 차관 및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그죠? 그리고 위원은 30명 이내입니다. 요거 요렇게 해서 좀 체크를 하시고 나머지 의결은 이거는 한 번만 읽어보면 되는 건데 실무위원회가 더 작은 데잖아요. 그죠?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건데 경미한 사항은 여기서 그냥 한 걸로 사회보장위원회 의결로 가름할 수가 있는 거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 요거를 우리가 맨 처음에 보부상 할 때 처음에 같이 배웠던 거죠. 기본 강의 때. 그죠? 그래서 얘네들 같이 나오는데 자, 평생사회 안정망이라고 하는 거 그죠? 평생사회 안정망이라고 하는 거 뭐였어요? 보편, 욕구에. 그죠? 보편적인. 그죠? 보편적인 거. 보편 욕구. 그 다음 특수 욕구. 요거 기억나세요? 응? 생애 주기에 걸쳐서. 그죠? 그게 키워드였잖아요. 자, 평생사회 안정망이다라고 하면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에 삶의 질을 유지해 증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정망 구축하는 거고. 이게 누구 책임? 국가 지자체. 국가 책임이라고 외우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구축할 때 뭐예요? 밑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구조 마련해가지고 최저생활 보장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붙어간다는 거. 사회 서비스는 2번 보세요. 국가 지자체죠. 국가 지자체가 사회 서비스 보장하고 소득 보장 이게 뭐예요? 사회 서비스 보장이라고 하는 거 비금전적인 거 그리고 소득 보장은 금전적인 부분. 그래서 요거 두 개가 효과적으로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따로따로 쪼개서 막 이렇게 가는 거는 요 사회보장 정체에서 그 사회보장 제도에서는 맞는 지문은 아니에요. 그죠? 막 별도로 조각조각 떨어져 가지고 간다 이런 거 아니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뭐 연계된다. 그죠? 요런 식으로 가는 조문의 뉘앙스 그거를 조금 하나 봐주시고 그다음 자 소득 보장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소득 보장이다라는 거. 자 이게 금전적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1번은 보시면 당연히 최저생활이 아니겠죠. 요거는 다양한 이거 지향점이니까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하에서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 보장하는 재료를 마련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2번 보시면 공공 부분하고 민간 부분하고 이렇게 소득 보장 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이게 반대말이 뭐겠어요? 독자적으로 분리된다 이러면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가는 거고요. 사회보장 기본 계획 같은 거 보시면 자, 사회보장 기본 계획 보세요. 몇 년이에요? 너무 쉽죠. 1번. 몇 년? 그쵸? 5년. 자,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기본 계획 수립하는 거. 보건복지부 장관. 그죠? 국무총리 아니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 기본 계획 내에는 국내의 사회보장 환경의 변화와 전망이 포함이 당연히 돼야 되죠. 큰 사이즈 하는 거니까 당연히 전망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4번 너무 틀렸죠.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만으로 온 지문이 틀렸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죠? 요거 뭐예요? 사회보장위원회하고 국무회의 심의죠. 국무회의 심인데 무슨 뭐 국회 의결을 받아 이러면 틀려요, 여러분. 국회 의결이랑 국무회의 심의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 그죠? 요거 혹시 몰라서.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은 어디가 틀렸어요? 두 개가 바뀌었죠, 지금. 기본 계획이 우선인 거고. 그죠? 기본 계획에 우선해서 맞게끔 수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회보장 기본 계획에 우선된다. 이게 틀린 거죠. 우선한다. 이게 틀린 거죠. 사회보장 기본 계획이 우선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6번은 포커스가 어디예요? 두 번째 줄. 주요 시책의 시행 계획 뭐예요? 1년마다 하는 거죠. 이걸 뭐 경련에 해요. 1년마다 해야지. 그죠? 그 다음 7번 보시면 자, 요거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을 할 땐 누구한테 제출해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제출하잖아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합해가지고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는 거고. 됐죠? 그래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어디다 보고해요? 어디다 제출해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제출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8번에서 이렇게 7번, 8번 엮어두세요. 7번, 8번 이렇게 그러면 사회보장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9번이 지역계획단이죠? 지역계획 수립 시행해야 되는 거 1년마다 하는 거죠. 그 다음 10번은 너무나 지금 틀린 거라고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이 당연히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돼야죠. 왜 필요가 없어요. 됐죠? 자, 사회보장위원회입니다. 요거는 꼼꼼하게 보세요. 자,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어디 소속으로 두는 거예요? 그쵸,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여기 좀 특이했죠? 요거 체크해 두세요. 그쵸? 그 다음에 2번은 맞는 지문이죠? 요거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조정사항 당연히 반영해서 조정해야 되는 거고 개선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3번이 틀렸는데 3번이 틀렸죠? 요거 위원장 1명하고 부위원장은 누구였어요? 눈을 보고 기, 교, 복, 그죠? 기교복 이렇게 3명. 그죠? 나머지는 맞나요? 행안부 들어갔고 고용노동부 들어갔고 여가부, 국교부 다 들어갔어요. 그죠? 요거 포함한 20명이 아니고 30명 이내의 위원이죠. 치사하게. 그죠? 그다음 사회보장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둔다라는 게 21년도에 나왔는데 이게 또 나올까요? 그죠?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위원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은 그쵸 국무총리가 되는 거 맞고요. 부위원장이 기교복이죠.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틀렸죠. 그쵸? 그 다음에 6번 맞고요. 농林축산식품부하고 환경부 장관 위원이 맞았고 위원의 임기 2년이죠. 3년이 아니고 공무원 위원은 그 재임 기간이고 보궐위원은요. 자녀 임기. 지금 8번까지 했습니다. 9번 보시면 위원이 기관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이 됐어요. 대표자 자격으로 된 거예요. 이 사람 개인이 아니라. 그러면 보시면 대표자 자격 상실하면 당연히 상실해야겠죠. 임기 동안 위원의 자격은 상실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대표 지위를 유지하는 기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10번 유의하세요. 10번 유의하시고 12번도 사실은 객관식용이죠. 12번도 행안부에 두는 게 아니라 12번은 뭐예요? 요거 보건복지부에다가 사무국 두는 거고. 자, 10번, 11번 보시면 자, 사회보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뭐예요? 어디에다가 뭘 도는 거라 그랬어요. 10번. 어디에다가 뭘 둬요? 그쵸? 거기다가 보시면 형광펜으로 하세요. 위원회에다가 실무위원회를 두며 됐죠? 위원회에다가 실무위원회를 두며 전문위원회가 아니고 실무위원회를 두는 거고 실무위원회 밑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거였죠. 유의하세요. 10번. 자, 요거 2개가 바뀌었기 때문에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은 뭐예요? 11번은 맞는 지문인데요. 자, 그죠? 실무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포함해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해서 좀 특이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좀 하세요. 그래서 요 11번 보시면 이게 지금 답이 틀렸다고 나와 있네요. 그죠? 실무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 위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거 맞는 지문인데 왜 틀렸다고 하셨죠? 맞는 지문입니다. 요거 이렇게 보세요. 그쵸? 이렇게 보시고요. 나머지 이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은 그냥 조문 내용이잖아요. 그죠? 조문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 2번 보시면 취약계층을 위한이죠.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거니까 공공부조 마련해서 최저 그 생활을 보장해야겠죠. 그래서 2번은 유의하세요. 2번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은 내용은 되게 쉬운데 중요해요. 각각 독자적으로 구축되는 게 아니죠.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의 소득 보장 제도가 서로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 유의하시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조금 풀어볼게요.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시면 자 1번 나름 중요하죠. 그래도 1번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하고 국무회의 심의 거쳐 석정하는 거죠. 그
그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 두 개 거치는 거죠. 위원회하고 국무회의 심의. 중요한 거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됐죠? 거기 기금은 안 들어갔어요. 그거 유의하시고요. 자,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은 뭐예요?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우선하지가 않죠? 요거 그대로, 이거 OX에서 봤죠? 우리 요거 두 개가 바꿔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죠? 협의 해가지고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짜리 수립하는 거죠? 맞고. 그 다음에 당연히 사회보장 기본계획에는 체크하세요. 사회보장 전달 체계. 요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었어요. 얘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얘를 변경하려 그러면 1번에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변경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유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 5번도 맞는 지문이죠.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 시행계획을 언제부터요? 매년 수립. 됐죠? 매년. 매년 하는 거 1월 31일까지 수립해서 내고 그 다음 전년도 거 3월 31일까지 사업 실적 보고하고.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3년 틀렸죠? 5년이고 2번도 틀렸죠? 시민만으로 X. 너무 쉽죠 이제. 3번도 어디가 틀렸어요?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죠?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은 당연히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죠. 뭘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국무총리가 아니죠.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국무총리 소속인 거지. 그죠? 그 다음에 5번 뭐예요? 기본계획은 다른 것보다 우선한다. 맞죠? 조문 자체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죠? 옳은 거 기역, 니은, 디귿이네요. 리을 뭐가 틀렸어요? 시행계획이잖아요. 시행계획 몇 년마다? 1년마다. 매년이죠. 2년마다 하는 거는 뭐였는데요? 국가 책임으로 하는 거 뭐였어요? 중장기. 그쵸? 재정추계. 됐죠? 그건 경년이었습니다. 나머지 다 맞는 거죠? 나머지는 요거 체크하세요. 나머지 맞는 거고 했던 거 중복되는 겁니다. 사회보장위원회라고 하는 거죠. 사회보장위원회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죠.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4번 자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는 거고 2번 사회보장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뭐였어요?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 였잖아요. 그냥 말로 붙여놓으세요. 이거는 뭐 이해를 위하는 게 아니니까. 3번 틀렸네요. 간사가 뭐예요? 2명이었죠. 2명. 그래서 21번이 조금 치사하게 나왔는데 치사하게 나왔는데 사실은 나머지는 그래도 5번까지 그래도 맞힐 수 있는 거였긴 했어요. 네. 좀 그 3번이 조금 치사하긴 했는데 그래도 맞추려면 억지로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4번 대통령은 위촉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의사실이 있으면 해촉할 수 있죠. 당연한 거. 그죠? 당연한 거. 위촉을 누가 했어요? 대통령이 했었잖아요. 당연직 말고. 그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실무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포함해서 30명 이내 위원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이 간사에 대한 해석 보시면 해설 간사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대요. 령에 있는 거긴 한데 사실 이것까지는 내리라고는 사실 그 다들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똑같아요. 자, 사회보장 기본 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우리 틀린 거를 조금 볼까요? 틀린 거를. 자, 사회보장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뭐예요? 3명이잖아요. 누구예요? 기, 교, 복이죠. 고용노동부 장관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뭐가 틀렸어요? 아니, 당연히 이게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거는 되게 좀 주의해야 돼요. 해촉될 수 있는 경우 되게 많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해촉될 수 있는 거 교과서에서 나오면 다시 한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보궐위원회 임기는 2년이 아니고 자녀 임기고요. 요거 또 틀렸죠. 또 틀렸어.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두는 거고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거죠. 4번 유의하세요. 2개 계속 바꿔서 나오니까. 그죠? 그 다음 5번이 맞네요. 실무위에서 의결하면 위원장한테 보고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죠. 왜요? 위원회에 딸려 있는 거니까.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심의 조정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뭐가 틀렸을까요? 뭐가 틀렸을까요? 자, 보시면 요거는 6번에 보시면 자,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 정책의 사회보장 정책이 심의 조정 사항이다라고 해설이 지금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심의 조정 사항에 대한 그 조문이 나와 있는 거고, 그죠?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가, 그쵸? 요거 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요거 1번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중앙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주요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거는 큰 단위에서 심의 조정하진 않았어요. 얘는. 요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단 협의를 먼저 또 하는 게 또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요거는 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만 이게 둘 이상이 되게 되면, 그죠? 그럴 때는 여기서 봐줘요. 큰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유의를 하시고, 그다음 국가지자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에 대한 게 크죠. 사회보장 급여 및 비용 분담 요거, 그다음 요거 두 개는 심의사항이 들어갔었고, 국무총리가 심의에 붙이는 사항 요것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더 유의할 게 밑에 해설 보시면 자 요거 여기 보시면 6, 7, 8, 9 좀 잘 보세요. 6, 7, 8, 9, 10까지, 그쵸? 6, 7, 8, 9, 10까지. 자, 주요 둘 이상의 5번에 줄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 정책하고 사회보장 급여 및 비용 부담하는 거. 그 다음에 국가와 지자체하고 둘 사이의 비용 부담 어떻게 할 건지. 그쵸? 그 다음에 사회보장 재정 추계, 뭐 경련짜리 나왔었잖아요. 그거 재정 추계하고 재원 조달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게 사회보장 전달 체계. 그 다음 통계 관한 거. 그죠? 그 다음에 사회보장 정보. 요거 되게 중요시 하는 거예요. 국가 책임으로 하잖아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자체를. 그죠? 그래서 이게 되게 개인정보 관련된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시고요. 자, 나머지 보시면 나머지 조금 남았는데 시간이 여러분들 쉬셔야 될 때가 돼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잠깐 쉬세요.